간헐적 단식을 처음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버티지?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을 텐데 하면서 걱정부터 앞서죠. 그런데 실제로 단식을 시작하고 나면 예상했던 것과는 꽤 다른 느낌이 듭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게 왜 이제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후 처음 4시간 정도는 아직 평소와 거의 똑같아요. 방금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와요. 인슐린은 마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에게 포도당 들어와, 저장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몸이 지방을 거의 안 건드리고 방금 먹은 탄수화물을 먼저 쓰려고 해요. 배고프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죠. 아직 에너지 창고가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4시간에서 6시간쯤 지나면 조금씩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덜 받게 되고 몸은 이제 저장해둔 에너지를 찾아봅니다. 이때 제일 먼저 꺼내 쓰는 게 바로 간과 근육에 쌓여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쉽게 말해 몸속에 비축해둔 당분 덩어리예요. 마치 냉장고 선반에 놓아둔 밥이나 빵처럼 바로 꺼내 먹기 쉬운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아직도 지방은 거의 안 빠지고 글리코겐이 줄어들면서 살짝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6시간에서 12시간쯤 되면 이제 진짜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역시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고비예요. 간에 있던 글리코겐이 거의 다 떨어지면서 몸이 연료가 없어. 큰일 났어. 하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기 때문에 이런 긴 공복 상태를 거의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당황하고 배고픔 신호를 엄청 세게 보내는 겁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화도 잘 나요. 이건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매 시간 탄수화물을 받아오던 몸이 갑자기 공급이 끊기면서 느끼는 일종의 금단 증상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불편한 시간을 조금만 더 버티면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확 낮아지면서 지방 세포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제 몸은 좋아, 어쩔 수 없지. 지방 창고 열자 하고 깊은 저장고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체중 감량이 시작되는 셈이죠. 특히 뱃살, 그러니까 뱃속 깊숙이 쌓인 내장 지방이 먼저 타기 시작해요. 이 내장 지방은 그냥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망치고 심지어 심장과 간까지 괴롭히는 나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낮아지면 몸이 이 나쁜 지방을 제일 먼저 태우려고 해요. 그래서 단식을 꾸준히 하는 분들 중에는 허리둘레가 먼저 줄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6시간을 넘기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배고픔이 싹 가시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면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심지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케톤체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케톤은 뇌가 아주 좋아하는 연료예요.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케톤이 뇌에 들어가면
뇌세포들이 신나서 BDNF라는 성장인자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 BDNF는 뇌세포가 새로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식을 오래 하면 오늘따라 생각이 잘 정리되고 일도 술술 풀리네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옛날 원시인들이 먹을 게 없을 때도 오히려 더 예민하고 집중력이 좋아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16시간 이상 공복이 되면 자가포식이라는 멋진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자가포식은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거예요. 낡고 망가진 단백질이나 쓸모없는 찌꺼기들을 모아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작업이죠. 마치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청소가 잘 되면 세포가 젊어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동물 실험에서 자가포식을 자주 일으키면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고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밥을 먹고 다음날 정오에야 첫 끼를 먹는 16대8 단식을 꾸준히 하면 몸이 매일 밤 청소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셈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주 비교하는 두 가지 방식, 16시간 단식과 23시간 단식 하루 한 끼, OMAD를 이야기해 볼게요. 16시간 단식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8시간 안에 밥을 먹는 방식이에요. 가장 인기 있고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매일 밤 16시간 정도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가지니까 체중이 천천히지만 꾸준히 줄고 뱃살도 서서히 빠져요. 게다가 저녁 일찍 먹고 아침을 안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를 덜 쓰니까 잠도 더 깊이 자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 피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단점이라면 처음 1, 2주 정도는 배고픔과 피로가 좀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몸이 이 패턴이 편안해하고 적응하면서 에너지가 안정돼요. 반대로 23시간 단식, 즉 하루에 딱 한 끼만 먹는 방식은 훨씬 강렬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에 한 번에 푸짐하게 먹는 거죠. 이 방식은 지방 연소와 케톤 생성이 훨씬 세게 일어나요. 뇌가 케톤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아주 평온하고 맑은 상태가 유지되기도 해요. 체중도 빨리 빠지고 뱃살도 확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점이 꽤 커요. 한 번에 엄청 많이 먹어야 하니까 위가 부담스럽고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영양소를 한 끼에 다 넣으려다 보니 단백질이나 채소,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피로가 쌓이거나 오히려 음식 생각만 하는 강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3에서 6주 만에 이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16시간 단식은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도 생활에 무리 없이 넣을 수 있고 건강 효과도 충분히 좋아요. 23시간은 변화가 빠르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의 부담이 크죠.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2시간이나 14시간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느껴보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오늘따라 몸이 진짜 가볍고 머리가 맑네. 배도 안 나오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단식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지 않는 시간이 우리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 몸은 알아서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청소하고 뇌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엔 힘들어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가볍고 맑고 건강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